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 환자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듣게 되는 질문, 항생제 먹을 때 특히 주의할 사항이 무엇이 있습니까? 항생제 이렇게 먹어도 되나요? 그 다음에 항생제를 먹고 나서 여러 가지 어떤 안 좋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항생제 자체는 우리 건강을 위해서 이제 드시는 거잖아요. 그 건강 효과는 극대화하고, 우리 또 구독자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항생제가 가진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예기치 못한 건강상의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항생제를 드실 때 이 네 가지를 함께 드시면 좋은데, 의외로 거의 아시는 분들도 없고 드시는 분들도 없죠. 근데 함께 드시지 않으면 우리 건강을 위해서 먹은 항생제가 면역력 손실을 일으킬 수도 있는, 그렇게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 영상을 잘 보시고 항생제 드실 때 반드시 이 네 가지를 챙겨 드시기 바라는데요. 자, 항생제는 우리 몸에 들어온 나쁜 세균을 우리 몸의 면역계가 스스로 이겨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 때 의사의 처방하에 드시게 되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문제는 항생제가 오남용, 그러니까 잘못 사용되거나 남용하게 되면 항생제 내성이 생겨서 우리 몸에 있는 세균들이, 바이러스들이 더욱더 강력하게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에 대해서 대응하고 나중에 일반적인 항생제로는 듣지 않는 그런 경우가 된다는 거죠. 심각한 질병이 아닐 때는 항생제가 크게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중대한 수술이라든지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을 때는, 그때 들어온 균을 잡을 때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약하기 때문에 항생제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미 항생제 내성이 생겨버리면 그걸 이겨낼 수가 없겠죠. 그렇게 되면 그 세균의 치명적인 손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건강입니다. 따라서 항생제는 정확한 기준으로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자, 여기 항생제 영어가 안티바이오틱스입니다. 자, 안티바이오틱스 하니까 조금 이제 비슷하게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들이 있죠.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바이오틱스가 붙는 거예요. 바이오틱스는 뭐냐면 라이브 컬처, 우리 몸속에 살아있는 생물인데, 이 미생물의 가장 대표적인 게 세균이죠. 이 세균을 죽이는 역할,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게 항생제입니다. 따라서 나쁜 세균도 우리 몸에 들어온 뭐 폐렴균이라든지 장염균, 여러 가지 치명적인 나쁜 균들도 죽이지만 어쩔 수 없이 바이오틱스를 죽이다 보니까 우리 몸에 있던 프로바이오틱스라든지 프리바이오틱스의 효과에 반하는 그런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게 딜레마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생제를 먹게 되면 설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항생제 먹으면 예외 없이 이제 설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장내 세균의 시체입니다. 자, 우리 항생제를 먹게 되면 우리 장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 장내에 있는 유익균, 유해균 할 것 없이 장내 세균들이 죽게 되고, 이 죽은 어떤 시체들이 변으로 나오는 것, 설사가 되어 나오는 것들을 항생제 유래설사, 이게 안티바이오틱스의 예기치 못한 어떤 부작용, 예기치 못한 결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작용이라고는 할 수 없죠. 이제 그것을 감내하고 먹는 거죠. 항생제 자체가 우리 몸에 있는 뭐 유익균, 유해균 가리는 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나쁜 세균을 죽이기 위해서 먹었는데, 장내 어떤 세균의 밸런스가 무너져 있거나 장내 세균이 약하거나 장내 세균이 항생제에 대해서 취약한 사람들은 설사를 하게 되고, 이렇게 설사를 하게 되면 그나마 취약했던 장내 세균 숲의 밸런스가 더 무너진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완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자, 그렇다면 항생제로 인해서 망가진, 균형을 상실당한 장내 세균총을 복구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그러려면 먼저 장내 세균총의 역할을 알아야 되죠. 자, 이게 정상적인 장내 세균이고, 이게 자체가 촘촘히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있는 장내 세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장의 역할, 장 안에 있는 장내 세균의 역할은 소화, 흡수, 배설 작용을 도와줍니다. 장내 세균 속의 밸런스가 맞을 때 흡수나 배설이 잘 되죠.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영양분을 골고루 흡수할 수가 있고, 배설을 잘해서 우리 몸속에서 해가 되는 여러 가지 독소들을 대변의 형태로 이렇게 내보내게 되는데, 흡수하고 배설이야말로 우리 몸의 생명활동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도와주는 게 장내 세균, 유익균과 유해균의 어떤 밸런스가 8대1로 잘 맞은 장내 세균 속이 이것을 가장 잘 도와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또 장은 제2의 뇌라고 하죠. 그래서 장내 세균 숲이 건강하게 균형이 맞을 때 뇌 기능도 올라가고 뭐 치매도 예방할 수 있다는
여러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침에 배가 아프거나 장내세균 밸런스가 무너졌다고 생각할 때 기분이 하루 종일 좋지 않은 것도 이런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내세균숲의 어떤 균형이 깨지면 이 장점막을 지켜주고 있던 장내세균숲에 유해균이 많아지게 되면 이 유해균 자체가 장점막을 공격하게 되고, 장점막을 공격하면 그 틈으로 음식물 찌꺼기에 있는 여러 가지 독소나 세균들이 혈관을 타고 퍼지면서 만성염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면역인데요. 우리 장내세균숲은 우리 면역계의 70에서 80% 정도의 면역세포가 장 안에 몰려 있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음식을 먹으면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독소, 세균, 바이러스를 우리 몸에서 걸러내야 되니까 우리 몸속에 가장 많은 면역세포가 우리 장 안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게 장내세균숲의 역할인데, 이런 장내세균, 유익균의 어떤 밸런스가 무너져서 이게 죽게 되면 이 면역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항생제를 먹어서 장내세균숲에 파괴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보완해주고 보충해 주어야지, 오히려 항생제를 먹는 진정한 의미가 되살아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1번, 발효식품을 먹어야 되죠. 발효식품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발효가 잘 된 음식들은 이것 자체가 유산균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발효가 된다는 것은 소화효소가 풍부하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장으로 음식물 찌꺼기가 많이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장내숲에 유해가 되는 환경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생제를 먹을 때는 발효식품을 반드시 같이 먹는 것이 좋겠다. 물론 종류는 요구르트, 치즈, 김치, 콤부차, 샤워크라우트, 이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콤부차나 샤워크라우트는 외국에서 이렇게 저에게 먹는 발효된 식품들의 종류입니다. 예, 검색을 해보시면 잘 나와 있을 건데, 뭐 여러 가지 차들에 이제 발효를 시켰다든지 여러 가지 채소들을 이제 발효시키는 그런 어떤 전략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음에 시간이 날 때 제가 다시 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5가지 종류 중에서 본인의 입맛이나 기호에 맞는 발효 식품을 같이 드셔주시면 항생제의 부작용을 일단 줄일 수 있고요. 두 번째, 식이섬유죠. 자, 식이섬유는 우리 장내세균의 먹이가 되잖아요.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그리고 식이섬유 자체가 우리 대장 안에 있는 독소를 끄집어 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식이섬유를 충분하게 이제 먹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통곡, 견과류, 씨앗 종류, 콩, 렌틸, 베리, 브로콜리, 바나나, 그리고 식이섬유의 조금 특수한 형태로 프리바이오틱스,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 섭취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식이섬유 같은 경우에는 항생제를 먹을 때는 같이 먹게 되면 항생제의 어떤 배설작용을 그냥 촉진시켜 버려 가지고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생제를 먹고 난 다음에 장내 환경을 복원시켜 줄 때 먹으라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식이섬유를 적당량 섭취하는 것은 항상 장내 환경에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도 있죠. 물입니다. 우리가 항생제를 먹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염증 반응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원이 필요하고, 이런 독소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작용이 필요합니다. 장도 굉장히 건조화되기가 쉽습니다. 이때 충분한 물 섭취를 통해서 우리 몸에 수분을 공급해 주는 거야말로 우리 몸의 균형을, 밸런스를 잡아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생제를 먹을 때 반드시 환자분들에게 충분하게 하루에 물 2리터씩은, 이상하게 이제 몸이 아플수록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물 섭취를 덜 하시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열도 많이 나고 염증 반응도 더 오래 지속이 되겠죠. 물을 충분히 섭취하셔서 독소를 밖으로 빼주는 작용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유산균입니다. 유산균의 효능 가운데는 뭐 이렇게 소화가 안 되거나 예행자설사, 그 다음에 알러지, 그 다음에 충치, 호흡기 질환, 그 다음 비염, 이렇게 면역계통이 떨어졌을 때 먹어라,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면역력을 높이는 어떤 작용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정증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안티바이오틱 어소시에이티드 다이아드, 항생제에 연관된 설사에도 정증이 나와 있습니다. 안티바이오틱스를 드실 때는 프로바이오틱스를 같이 섭취해서 우리 무너진 장내세균숲을 복원시키는 게 중요한 과제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항생제 먹을 때 유산균을 먹어버리면 항생제가 유산균을 다 죽여버리니까 말짱 도루묵이지 않느냐. 자, 그것은 이제 유산균 관점에서 이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유산균의 어떤
개별적인 들어간 양은 소실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밖에 없지만 전체적인 내 몸의 이제 장내세균수프로 봤을 때는 그때라도 자기 안에 들어와서 장내세균수프에 조금이라도 더 힘을 보태주는 게 도움이 되죠. 그래서 장내세균수프 우선 관점에서 보면 유산균 섭취를 적절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 제가 하나 팁을 드리자면 본인이 평소에 잘 먹어서 본인에게 잘 적응이 된 유산균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항생제 드실 때는 아무래도 이제 몸의 어떤 면역 기능이 떨어진 시점인데 새로운 유산균을 그때 시도하게 되면 자기한테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유산균 자체는 장내세균수의 하나의 일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산균이 자기 몸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몸의 어떤 기능에 맞는 유산균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또 일부 견해에서는 유산균을 먹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먹지 마라, 그런 견해도 있지만 지금 항생제를 먹을 때는 유산균을 먹는 것이 장내세균수의 균형, 면역력 정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많이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항생제 복용 후에 2시간에서 4시간 정도의 그러니까 간격을 두고 드시면 우리 항생제로 인해서 유산균이 많이 소멸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항생제 드시고 난 다음에 2시간에서 4시간 정도의 간격을 두고 먹으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항생제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꼭 필요할 때만 드셔야 합니다. 근데 항생제를 이제 처방해주는 주체가 의사이기 때문에 자기와 단골 관계, 그러니까 자기를 가장 잘 아는 주치를 두고 계신다면 가장 적절하게 꼭 필요한 양으로 꼭 필요한 기간만큼 약을 처방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단골 의사를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더불어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이제 항생제를 드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생제를 드시더라도 항생제 드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면역력을 높이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경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생제 드실 때 제가 같이 드시라고 한 4가지를 같이 드시는 것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줄이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운동량을 적절히 조절하고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충분하게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몸의 유산균은 내 몸의 보물입니다. 항생제를 드실 때 내 몸의 보물을 지키는 노력 4가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